안녕하세요.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 TV입니다. 바이든 정권이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밀어붙이던 소위 Vax Mandate 정책,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강제 백신 접종 정책이 법의 심판을 받고 종말에 이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. 미 연방사법부가 그동안 바이든 정권이 실시해 오던 Vax Mandate 정책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미국 정부에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자, 이 기사에 보시다시피 U.S. Appeals Court blocks Biden's federal COVID-19 vaccine mandate, 이런 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. 그 U.S. Appeals Court는 바이든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. 의무화 정책을 저지했다. 이제 이런 말인데, 그 Appeals Court는 우리식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 번역을 하면 이제 고등법원 정도가 될 텐데, 미국의 사법체제는 한국 사법체제하고 좀 달라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워싱턴 수도의 미 노동부는 그동안 내려왔던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강제 백신 접종과 관련된 모든 명령과 시행 조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. 자, 이 기사에서 보시면 OSHA suspends enforcement of vax mandate after Fed court halts staggeringly overbroad order. 자, 이 OSHA라는 것은 미국 중앙정부, 연방정부의 한 부서의 이름입니다. 그 약자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약자인데, 이 그 OSH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줄여서. 근데 이 OSHA는 미 연방정부에서 그 직제를 보면은 노동부 산하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독립된 행정처인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중앙정부, 연방 정부는 그 50개 주 내의 살림에 대해서 큰 권한이 없습니다. 그래서 몇 개 그 부서만, 연방 정부 내에 몇 개 부서만 50개 주 전체에 그 힘을,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부서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뭐 그 FBI라든가 뭐 US Customs라든가 뭐 이런 건데, 다 공히 적용되는 그런 규정을 행사하고 있는 부서가 이 OSHA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바이든 정권이 그 강제 백신 접종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었던 것은 행정명령에 의한 겁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그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딱 하나 막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연방법원입니다. 지금 이번에 그 어필스 코트에서 그 행정명령을 중지시킨 거는 두 번째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하급법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몇 주 전에 그 어필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항소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연방법원에서 이미 이거 하지 말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접 이 사건은 아니지만 이거와 관련돼 있는 사건들을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뭐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데 그 기장들하고 승무원들이 그 소송을 건 거,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해서 뭐 요즘에 계속 미국에서 그 비행기가 캔슬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죠.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그 승무원들과 기장들이 계속 그 스트라이크를 하고 하니까. 그런데 이러한 그때마다 연방법원은 이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손을 계속 들어줬습니다. 연방 판사가 그 내린 판결문을 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의 그 하급법원에서 이런 게 올라와서 강제 접종은 안 된다라고 이미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
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또 항소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필스 코트로 갑니다. 우리 같으면 이제 고등법원인데 여기서 또 판결이 나온 겁니다. The mandate is a one-size-fits-all sledgehammer that makes hardly any attempt to account for differences in workplaces and workers that have more than a little bearing on workers' varying degrees of susceptibility to the supposedly grave danger the mandate purports to address, Circuit Court Judge Kurt Engelhardt wrote. 그 영어와 한국말이 말하는 식이 좀 달라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의역을 했어요.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. 우리 한국식으로 알아듣기 쉽게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접종 의무화 정책은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업체와 그 직원들의 그 상이점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무화 정책이 주장하고 있는 그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그 감염도가 각각의 그 근로자들의 감염될 수 있는 레벨이 상이하다라는 것,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려는 그 시도 자체도 그 배제해버린 무조건 전부 다 모든 직원이 다 맞는 걸로 통일시켜라는 그런 그 공사판에서 쓰는 아무거나 막 후려치고 아무거나 부셔버리는 그 큰 슬래지 해머식의 정책이다 라고 그 커트 앵글하트 판사가 이 판결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슬래지 해머라는 게 뭐냐면 그 이런 조그만한 망치가 아니라 무지하게 큰 망치 있죠. 그러니까 공사판에 가면은 그냥 막 휘두르면은 그냥 막 모시고 뭐 큰 말뚝이고 막 박는 데도 쓰고 엄청나게 이런 그 파괴적인 큰 이 해머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거를 오한마라고 그랬어요. 무지하게 큰 거.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. 이게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one size fits all이라는 내용이 있죠.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one size fits all 하면 글자 그대로 한 사이즈에 모두 맞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어떤 그 군복이 있다 하면은 개인마다 그 신장이라든가 체구가 다 다른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한 사이즈에 야 몸을 옷에다 맞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판사가 판결문에 이 이야기를 그 담은 것은 엄청나게 의미심장하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이게 뭐냐면 그 이 사회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특히 이 지금 현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글로벌리즘을 푸시하는 정권인 거는 틀림없어요. 현 그 미국의 정권이. 그러면 이 글로벌리즘이 가장 여러 가지를 강조를 했지만 그 중에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tandardization입니다. 그 standardization이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표준화죠. 표준화. 그러니까 이 one size fits all은 곧 표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. 다 맞추라는 겁니다.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걸로 스탠다드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. 그런 정신에 철퇴를 가하는 그런 판결문입니다. 그러니까 각 회사와 업체, 업종 또는 개인에 따라서 이 백신 맨데이트, 그러니까 강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중간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감염도의 감염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.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의사, 자기 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one size fits all,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사상 비슷한 standardization의 그 컨셉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철퇴를 그냥 가해버린 겁니다. 연방법원이. 그래서 제가 이 법원이 살아있고 삼권 분립이 이 작동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.
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교포분들 중에 이런 그 강제 접종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뭐 그 맞기 싫은데 계속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고용주의 그 HR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강력하게 주장해 보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물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, 물론 제 생각에는 이게 파이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. 하지만 뭐 저는 뭐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바이든 뭐 행정부 내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런 케이스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추론하려면 미국의 사법 체제를 조금은 간단하게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. 한국의 사법 체제는 매우 간단하죠. 그러니까 뭐 지방법원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지방법원 여러 개의 관할에 고등법원이 또 몇 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한국의 대법원이 있습니다. 근데 미국은 그 형식은 비슷하지만 조금 구조가 달라요.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대법원은 미국의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의 고등법원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는 appeals court라고 그래요. 그 어필이라는 거는 이제 항소한다는 얘기인데, 그래서 한국의 고등법원의 동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appeals court인데,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체제는 이제 각 주마다 있고 그 주와 전혀 관계없이 연방법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연방에 이제 그 appeals court가 13개가 있는데 14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. 14개가.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민, 관, 군이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민간 쪽에 있는 것은 12개의 서킷 코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밑에 94개의 그 디스트릭트 코트가 있고, 그래서 페더럴 디스트릭트 코트가 미국 전역에 94개가 퍼져 있고, 그 94개는 각각 연방법원입니다. 그래서 연방지방법원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연방고등법원이라는 게 이제 어피어스 코트가 12개가 있고 그 위에 대법원입니다. 이게 민간 쪽에서의 그 법원 체제예요. 그러나 관과 국제무역이라든가 은퇴한 그 미국의 군인들이 군과 관련된 소송이 있을 때는 Federal Claims Court라고 그랬어요, 옛날에는. 근데 요즘에는 아마 그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. 한 10년, 15년 전에.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Federal Claims Court라고 합니다. 그 언어 습관적으로 오래 됐지만은.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 관이 잘못하니까 연방정부가 잘못해서 연방정부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개인, 민간인도 마찬가지예요. 그거는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12개의 고등법원과 94개의 민간 디스트릭의 연방법원, 이쪽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번째, 군은 완전히 다릅니다. 군은 육해공군, 해병대, 그 다음에 코스트가드, 또 지금 스페이스 포스가 따로 나왔죠. 그래서 미국은 이런 그 육군 6개의 군 체제가 있는데 거기 각 군에 그 법원이 다 따로 있죠. 근데 여기서 항소를 하게 되면 미 군사 법원 총 고등법원으로 옵니다. 이게 미국 군대에서는 최고 법원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도 미국의 연방대법원으로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. 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다른 사법 시스템으로 미국은 나눠져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대부분 연방 어필스 코트에서 판결이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. 물론 얼마든지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. 아마 그렇게 하겠죠. 이 바이든이. 또 하나의 가능성은, 사실 이거는 더 높은 가능성인데 뭐냐면 리젝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그 지난주에 내린 미국 그 어필스 코트의 판결에 불복을 하고 아니다, 이건 무조건 항소하겠다 해가지고 연방 수프림 코트로 가면 연방 수프림 코트가 리젝트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그러니까 리젝트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데,
법원에서 그 리젝트라고 하면 그 사건 자체의 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걸 리젝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는 불복한다. 이 어필스 코트가 내린 판결에 나는 복종할 수 없다. 그래서 수프림 코트로 바이든이 올리면 미 연방 수프림 코트가 대법원이 그 자체를 리젝트 할 수 있어요. 안 보겠다. 그게 그 고유 권한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하급 법원에서 한 게 옳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대부분 이제 리젝트를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행정권이 없다, 우리에게 관할권이 없다. 그러니까 대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라고 해서 리젝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주와 관련된 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올린 것들이 연방에서 리젝트를 했죠. 제가 그때 왜 리젝트 했느냐는 것은 그 제가 그때 동영상에 쭉 올렸습니다만은 한국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아무튼 뭐 리젝트가 되든 수프림 코트에서 또는 올라가서 패소를 하든 어떻게 되든 바이든 행정부가 이게 이길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0.1%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주 희박하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바이든이 이런 그 위헌적으로 개인의 그 자유라든가 그 기본권,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무시하고 막 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이 강제 접종 이 정책이 아마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죠. 항소할지 안 할지는. 자, 바이든 정권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뭐 하나 시도하는 것마다 족족이 지금 연방 그 판사들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있고 막히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그 어필스 코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철퇴를 맞은 거죠. 그러나 그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.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법 월경자들이 막 미국의 국경을 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이민국 직원들이 이제 추방을 하고 하니까 그 바이든이 추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. 대통령 행정명령으로.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 뭐 16세 이하는 어떻게 해라, 뭐 7세 이하는 어떻게 해라 바꿔가면서 계속 내렸는데, 자, 그때 이것에 불만을 품은 현장에 근무하는 이 공무원들과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그 텍사스 즉, 텍사스가 이제 국경이 제일 기니까 멕시코하고 텍사스 주정부에다가 컴플레인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텍사스 주와 이런 그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연방 법원에, 그러니까 연방의 최하급 법원을 디스트릭트 코트라고 그래요.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뭐 지방 법원이라는 건데 우리의 지방 법원하고는 다릅니다. 아까도 제가 체계를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텍사스에 있는 이 디스트릭트 코트에다가 소송을 낸 겁니다. 이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따를 수 없다라고.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사가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다라고 판시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트럼프가 내린 그 행정명령 계속 추방하라 라는 걸 따르라라고 판사가 판결을 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아마 9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세입자들이 이 먼슬리 렌트를 못 내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또 인기 정책으로 그 렌트 모라토리엄이라고 그래가지고 10개월인가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기간 동안 렌트를 안 내도 건물주나 집주인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모라토리엄을 내려버렸습니다. 그런데 이런 뭐 약간의 봐줄 수는 있겠죠. 한두 달.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법으로 렌트를 안 내도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살 수 있고 건물주는 아무것도 못한다. 이것은 완전히 뭐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것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여기서도 렌트 모라토리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연방판사가 판결을 냈어요.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. 왜 그러냐?
그 미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이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참모들 중에 있고, 그래서 이거를 막 그냥 밀어붙이는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그 강제 백신 접종 이런 정책도 이게 위헌이라는 걸 알면서도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. 이게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, 이번에 그 이 페더럴 코트에서 내린 그 판결문에 제일 밑에 보면 사이테이션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? 그 주석단다고 그러나요? 그 사이테이션 밑에 이 바이든 행정부의 현직 백악관 최고 참모, 그러니까 Chief of Staff라고 하거든요. White House Chief of Staff.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총비서실장입니다. 이 사람이 트윗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트윗이 막 퍼졌습니다. 9월 달에 트윗을 한 건데, 이것을 처음에 NBC가 리트윗을 하고 이제 다른 방송들이 리트윗을 한 건데, 이거 내용이 이번에 미 연방 그 법원의 판시문에 그 이 밑에 사이테이션으로 달려 있어요. 그 기사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Biden chief apparently admits vaccine mandate ultimate workaround. 자, 이것은 이 언어 특성상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, 또 이건 헤드라인이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좀 장황해집니다. 풀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려면. 이건 뭐냐? 바이든 chief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 백악관 총비서실장이라는 뜻입니다. Chief of Staff를 줄인 거예요. 그 바이든 치프는 강제 접종 그 정책 자체가 실제 위헌적으로 법을 피해서 편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인정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여기서 workaround라는 건 편법이에요. 법이 있는데 그것을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을 workaround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듯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내년으로 와 있는 이런 시점인데, 이 백악관의 내부도 이런 갈등이나 계파 간의 그 반목이나 이런 게 심화됨으로써 벌써 레인덕 현상이 오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,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